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3일 개막한 제104회 전국체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스타들과 지역을 대표해 출전한 선수들을 응원하는 관중들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상 경기가 열린 목포 종합경기장. 휴일을 맞아 전국체전을 보기 위해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이제 두 번째 왔는데 그래도 뭐 새롭습니다. 하여튼 전부 다 선수들이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중들의 응원에 선수들도 좋은 성적으로 답했습니다. 해머 던지기 간판 스타 박서진 선수는 전국체전 5연패에 성공했습니다. 홈그라운드에서 제가 아는 분들께서 다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힘이 되고 좋았습니다. 미래 한국 육상을 이끌어갈 스타로 주목받는 백언율 선수도 다관왕 레이스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마라톤 풀코스 42.195km 경기가 열린 목포. 선수들이 우렁찬 함성과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바닷바람을 뚫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여자 일반부 김은미 선수는 전국체전 마라톤 종목에서 전남 선수 가운데 처음으로 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습니다. 마라톤 경기로 오전에 목포 일부 도심 구간은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스타들이 총출동한 수영 종목도 뜨거운 열전이 시작됐습니다. 선수들의 여경에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왔던 수영장에서 선수들이 와서 경기를 하니까 좀 더 신기하기도 하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임시연, 안산 선수도 전국체전 양궁 종목에 출전해 다시 한번 선의의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카누와 축구 등 전국체전 각 종목별 경기가 열린 전남 곳곳은 주말과 휴일 동안 체전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했던 전남도 의원들이 행사가 끝나기 전에 대거 자리를 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원 30여 명은 지난 13일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에 참석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를 할 때 VIP석 인근에 마련된 도의원 단체 좌석에는 한 명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체육회 관계자는 전남도가 유치한 대회에 도의원들이 먼저 자리를 뜬 것은 예의상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순천 출신의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을 기리는 제13회 정채봉 동화잔치가 어제 남문터 광장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할머니와 살아가는 사춘기 소녀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냈고 캐릭터가 생생하고 경쾌한 반전이 있는 수작이라고 최인정 동화작가가 쓴 13살의 트라이앵글을 제13회 정채봉 문학상 작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인 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수시 공원 곳곳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질서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수 국동항 수변공원 앞. 도로를 따라 음식을 판매하는 소형 트럭과 버스가 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주차된 듯 테이블과 집기류들이 인도까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공원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멸을 연상케 할 정도로 곳곳에 숲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공원의 잡초는 자라다 못해 제 어깨 높이까지 자랐습니다. 저기 벤치라고 만들어놨는데 사실 저희가 앉으려다가 풀이 너무 자라서 못 앉았어요. 조금 관리가 안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니 바다에 설치된 조형물은 부착생물로 뒤덮였고 일부는 부서져 있습니다. 또 펜스엔 줄이 걸려 있어 이를 들어 올려 보니 어업도구인 통발이 딸려 나옵니다. 국동항 수변공원은 어촌어항법상 어업도구 설치가 금지된 곳입니다. 영세민들이 와서 이제 볼게 좀 퍼잡으려고 왔다 가고. 웅천동 이순신공원도 상황은 마찬가지. 공영주차장을 거대한 중장비들이 차지하면서 마치 공사 현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구역의 일부가 중장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중장비는 일반 주차장은 물론 장애인 주차구역에까지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들은 현행법상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 장비들은 주차선을 넘어 공원의 풀과 나무 인근에까지 널려 있습니다.
또 업종을 가리지 않는 온갖 종류의 전세버스, 부피가 큰 캠핑카들도 주차장을 차지하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중장비 차량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날은 휴일이어서 그런지 일반 승용차를 댈 자리가 없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국동항 수변공원의 경우 곧 제초 작업을 앞두고 있으며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한 푸드트럭들은 계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순신공원 주차장의 경우 주차 공간이 넓은 만큼 강력한 행정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마찬가지로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5년 대학 입시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최대 1,000명 늘리고 지역의 의료 수준 개선을 위해 지방 국립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전남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4명, 전국 평균 2.18명에 비해 낮은 상황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에 3시간 안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도 전남은 11.3%로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희 의원실에서 전국 20에서 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려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4%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목포대와 순천대, 창원대 등 지방 국립대에 의과대학과 부속 대학병원을 신설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9.7%가 찬성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의대 정원 문제가 핵심 이슈였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 의대 신설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의료 취약 지역의 국립의대 신설로 이어지지 않으면 저는 국민들의 어떤 이 불만과 배신감과 이런 것들이 거의 폭동 수준으로 갈 거라고 봐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의대 정원 확충은 지금 있는 정치적인 행사하고 관련 없이 저희가 연초부터 추진해 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 이것도 저희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해서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지난 2006년 이후 동결 상태. 정부는 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지방 국립대 의대 신설과 병원 건립이 없다면 지역 의료 현실 개선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았습니다. 내일도 아침에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2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라남도 국제농업박람회가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스마트 농업과 농기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기술이 중요시되면서 농업과 농촌 디지털 전환의 기술 혁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영암 아우토반 도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 영암 아우토반 건설을 2025년 국가계획에 반영해달라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건의에 대해 윤 대통령이 AI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고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챙겨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도는 광주 승촌 IC에서 영암까지 47km 구간을 속도 제한이 없는 도로로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류 위판장에서 쓰는 나무 상자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데 그 나무 상자의 사용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 비율은 17.6%에 그쳐 지난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위생에 취약한 나무 상자 사용 비율은 지난 2015년 26.5%에서 지난해 46.1%로 증가했지만 내년 예산에는 위생 개선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현 부장판사가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위조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사건의 증거를 위조하고 위조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